평생을 교단에서 보낸 박정수 교수, 68세. 그의 하루는 새벽 6시 기상으로 시작됩니다. 40년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었죠. 교수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이끌고 있는 정수. 그의 주위에는 항상 존경의 눈빛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국문학과 교수로 정년 퇴임한 지 3년, 여전히 그는 지역사회의 어른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왠지 무거웠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땠어요? 아내 영희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묻습니다. 대학 동창이었던 그녀는 여전히 정수에게 문학 소녀 같은 낭만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었죠. 정수는 차를 마시며 문득 45년 전 영희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1979년 봄, 대학 도서관. 정수는 중간고사 준비로 밤늦도록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 자리에 앉은 한 여학생이 눈에 들어왔죠. 긴 머리를 뒤로 넘기며 책을 읽는 모습이 마치 한 편의 시 같았습니다. 저기, 혹시 이 시집 보셨어요? 영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김소월의 시집을 들고 있었죠. 아, 네. 전 김소월 시인을 참 좋아해요. 저도요. 특히 진달래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만나 문학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수 씨는 어떤 작가가 제일 좋아요? 전 이상 시인을 좋아해요. 난해하지만 그 속에 담긴 현대성이. 영희는 정수의 진지한 모습에 반했고, 정수는 영희의 순수한 감성에 끌렸습니다. 어느 날 정수가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영희 씨, 저와 사귀어 주실래요? 벚꽃이 흩날리는 캠퍼스. 영희의 볼이 벚꽃처럼 붉어졌습니다. 네, 저도 정수 씨가 좋아요. 젊은 날의 사랑. 두 사람의 연애는 캠퍼스의 로맨스였습니다.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학교 앞 작은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죠. 정수 씨,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전 교수가 되고 싶어요. 평생 문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살고 싶어요. 와, 멋있어요. 정수 씨라면 분명 훌륭한 교수님이 될 거예요. 영희의 격려는 정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졸업 후 정수가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시련을 맞았습니다. 영희의 부모님은 미래가 불투명한 대학원생과의 결혼을 반대했죠. 영희야, 3년만 기다려줘. 박사를 받고 꼭 교수가 돼서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3년 후 정수는 박사 학위를 받고 지방대학의 시간 강사가 되었습니다. 비록 정 교수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1985년 가을, 작은 결혼식.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걸어가요. 네, 평생 함께해요. 결혼 2년 후 첫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죠. 영희야, 우리 아들이야. 정말 예쁘다. 당신을 닮아서 똑똑할 것 같아요. 3년 후에는 딸 미영이가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가 된 정수는 더욱 열심히 일했고 마침내 정교수가 되었습니다. 아빠, 책 읽어주세요. 매일 밤 정수는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아빠의 영향으로 아이들도 책을 좋아하게 되었죠. 민준아, 이 시 어떠니? 아빠, 시는 너무 어려워요. 전 과학이 더 좋아요. 민준이는 아빠와 달리 이과적 성향이 강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의대 진학을 꿈꿨죠. 반면 미영이는 아빠를 닮아 문학과 예술을 사랑했습니다. 아빠, 제가 쓴 시예요. 읽어보세요. 어디 보자. 와, 미영이가 시인이 다 됐네.
시간은 흘러 민준이가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민준은 같은 과 선배인 수진을 만났습니다. 민준아, 이번 해부학 시험 준비는 어때? 아, 선배. 너무 어려워서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노트 빌려줄까? 작년에 A 받았거든. 수진은 민준보다 1살 많았지만 성적도 우수하고 성격도 밝아 많은 후배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쓰러졌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시험 공부를 한 탓이었죠. 민준아, 괜찮아?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수진이었습니다. 선배, 죄송해요. 죄송하긴. 병원 가자.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병원 실습도 같이 다녔죠. 민준아, 나중에 무슨 과 갈 거야? 전 소아과요. 아이들을 치료하고 싶어요. 선배는요? 나도 소아과. 우리 잘 맞는다. 민준이 본과 3학년이 되던 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고백했습니다. 수진 선배, 저 선배를 좋아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바보야, 이제야 말하니? 나도 널 좋아해. 두 사람의 연애는 병원 안에서 유명한 커플이 되었습니다. 함께 당직을 서고 힘든 인턴 시절을 서로 의지하며 버텼죠. 정수와 영희는 아들의 연애를 따뜻하게 지켜봤습니다. 민준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그러게, 수진이도 참 착하고 똑똑한 아이야. 2018년 민준과 수진은 결혼했습니다. 두 의사의 결혼식은 많은 동료들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졌죠. 한편 미영은 대학에서 동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독일 베를린에 간 것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죠. 2015년 가을,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미영은 도서관에서 한 독일 청년을 만났습니다. ENTSCHULDIGUNG IST 하이어 프라이. 실례합니다. 여기 비어있나요? 금발의 청년이 물었습니다. 미영은 더듬거리며 독일어로 대답했죠. 야, BITT. 네, 앉으세요. 청년의 이름은 마티아스. 철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 문학에 관심이 많아요. 마티아스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요? 어떤 작품을 읽어보셨어요?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읽었어요. 정말 인상 깊었어요. 문학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함께 베를린의 미술관을 다니고 카페에서 긴 대화를 나눴죠. 미영, 당신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마티아스가 고백했습니다. 이치 리브 DICH. 사랑해요. 미영도 마티아스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습니다. 마티아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사랑은 거리를 초월해요. 교환학생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미영. 마티아스와는 매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정수와 영희는 딸의 국제연애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정말 그 사람이 좋으니? 네, 아빠. 마티아스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한국 문화도 존중하고요. 1년 후 마티아스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정수와 영희를 만나러 온 것이죠.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마티아스입니다. 능숙한 한국어에 정수는 놀랐습니다. 한국어를 잘하시네요. 미영을 위해 열심히 배웠습니다. 한국 문학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요. 마티아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서서히 마음을 열었죠. 2019년 미영과 마티아스는 결혼했습니다. 한국과 독일에서 각각 결혼식을 올렸죠. 미영은 남편을 따라 독일로 떠났지만 부모님과는 자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두 아이가 모두 결혼하고 집을 떠나자
정수와 영희는 빈 둥지 증후군을 겪었습니다. 영희야, 집이 너무 조용해. 그러게요. 아이들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특히 정수는 은퇴 후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강단에서 물러나고 아이들마저 멀리 있으니 마음이 허전했죠. 여보, 우리 여행이나 다닐까요? 영희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좋아. 젊을 때 못 가본 곳들을 가보자. 두 사람은 제주도, 경주, 강릉 등을 여행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오면 다시 적막한 집이 기다리고 있었죠. 민주는 병원 일로 너무 바빴고 미영은 독일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죠. 아빠, 미안해요. 이번 추석도 당직이라. 괜찮다, 환자가 먼저지. 정수는 아들에게 섭섭함을 내비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런 외로움 속에서 정수는 지역 도서관 독서 모임 활동에 더욱 열중했습니다. 그곳에서라도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니까요. 응, 괜찮았어. 오늘도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책을 읽더라고. 하지만 정수의 마음 깊은 곳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의사인 아들은 병원 일로 바빠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고, 딸은 국제 결혼 후 독일에서 살고 있어 영상통화로만 안부를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아빠, 몸은 괜찮으시죠? 요즘 독일도 추워서. 딸의 영상통화 화면 속 얼굴을 보며 정수는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 멀리 있는 딸에게 걱정만 끼쳐드릴 수는 없었죠. 응, 괜찮다. 아빠는 건강해. 너나 잘 챙겨 먹고. 전화를 끊고 나면 더욱 적막한 집안. 정수는 서재로 들어가 평생 모아온 책들을 바라봤습니다. 수만 권의 책들이 빼곡히 꽂힌 서가는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정직하게, 떳떳하게 살아왔다. 그러나 이 자부심과 외로움은 훗날 그에게 독이 될 줄 몰랐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정수는 평소처럼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띠링, 띠링. 여보세요? 박정수 교수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금융수사부 김검사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권위 있었습니다. 정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네. 검찰에서 저에게 왜? 교수님, 혹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받으신 연구비 사용 내역에 대해 기억나시나요? 정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연구비는 분명히 규정에 맞게 사용했는데 물론 기억나죠. 모든 연구비는 규정에 맞게 사용했습니다만 교수님, 저희가 조사해보니 교수님이 연구비를 지급받은 계좌로 의심스러운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지금 큰 사건과 연루되어 있어서요. 정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깨끗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일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한 푼의 부정도 없이, 물론 교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은 사실이에요. 이 문제가 언론에 알려지면 교수님 같은 분의 명예에 큰 타격이 될 텐데요. 명예라는 단어에 정수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교수님이 협조해 주시면 조용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교수님의 계좌를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요. 범인은 정수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체면, 명예, 그리고 외로움. 안전한 곳이라고 하면 검찰 전용 보호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임시로 그곳에 자금을 옮겨두면 수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정수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명예를 잃는 것보다는 교수님,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늦어지면 언론에 알려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은행에 가서 계좌의 잔고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수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하얗게 됐잖아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그냥 은행에 좀 다녀올게. 정수는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걱정을 끼칠까 봐서였죠. 해시태그에 파국으로 가는 길. 은행에 도착한 정수. 평생 모은 퇴직금 2억 3천만 원이 통장에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교수님, 확인해보니 2억 3천만 원이 있으시네요. 상당한 금액이에요. 다시 걸려온 전화. 범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해요. 제가 알려드리는 계좌로 이체해주세요.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잠깐만요. 혹시 주변에 사람이 있나요? 이건 기밀사항이라서요. 정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은행이 한가했어요. 없습니다. 좋아요. 국민은행 352-12-12-XXXXXX 예금주는 대한민국 검찰청입니다. 500만 원씩 나누어서 송금해주세요. 한 번에 큰 금액을 보내면 다른 범죄자들이 눈치챌 수 있어서요. 정수는 창구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송금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디로 보내실 건가요? 국민은행으로. 500만 원. 창구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해서. 그 순간 정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화로 확인했는데. 아니에요, 확실한 곳이에요. 첫 번째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종일 어디 다녀온 거예요? 응. 그냥 볼 일이 있어서. 무슨 볼일인데 이렇게 늦게. 띠링, 띠링.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는 서둘러 전화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생겼네요. 무슨 문제요? 범죄 조직이 교수님의 개인정보를 입수했어요. 교수님 댁 주소와 가족 연락처까지 알고 있다고 하네요. 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준과 미영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럼 제 가족이 위험하다는 뜻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특히 사모님이 걱정되네요. 혹시 사모님 명의 계좌는 없으신가요? 정수는 아내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아내 명의로 된 적금이 8천만 원 정도 있었죠. 미영의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는 게 좋겠어요. 범죄 조직이 가족을 위협할 수도 있거든요. 가족, 아내, 민준, 미영. 정수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누구와 그렇게 오래 통화해요? 정수는 당황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몰래 통화하는 거예요? 요즘 들어 이상해요. 아내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영희야,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그래. 곧 해결될 거야.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부부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정수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아내까지 걱정에 빠뜨릴까 봐서였죠. 띠링, 띠링.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수가 거실로 나가서 받았어요. 교수님, 아까 전화가 끊어졌는데 괜찮으시나요? 네. 집사람이 와서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교수님, 사모님께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수사는 급비사항이거든요. 만약 외부에 알려지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사모님 명의 계좌도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교수님 계좌의 나머지 금액도 모두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한잠도 못 잤거든요. 여보, 오늘도 나가세요? 아내가 아침을 차려주며 물었습니다. 응,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요즘 계속 그러시네요. 무슨 일인지 정말 궁금해요. 정수는 아내의 눈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정수.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통장을 꺼냈습니다. 띠링, 띠링.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네.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교수님, 지금 시간이 없어요. 범죄 조직이 움직이고 있어서 늦으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범인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수는 창구에서 아내 명의 적금 8천만 원을 해약했습니다. 그리고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했어요. 이제 교수님 계좌의 나머지 금액도 보내주세요. 1천만 원, 1천만 원씩. 정수의 평생 재산이 알 수 없는 계좌로 사라져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 아내가 적금 통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적금 통장 어디 있어요? 정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적금 통장? 네, 제 명의로 된 적금 통장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아, 그거 내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뭐라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급한 일이 뭐길래 제 동의도 없이 적금을 해약하신 거예요? 영희야, 설명하자면 좀 복잡한데. 복잡하면 어때요? 그게 제 돈이에요. 20년 동안 모은 제 돈이라고요.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수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미안해. 곧 다시 찾을 수 있어. 다시 찾는다고요? 도대체 뭔 소리예요? 그때 전화가 또 왔습니다. 띠링, 띠링. 받지 마세요. 아내가 소리쳤지만 정수는 이미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단계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 검찰청 명의로 된 안전계좌에서 교수님 명의의 새 계좌로 돈을 옮겨드릴게요. 그런데 시스템상 수수료가 필요해서요. 수수료요? 네, 3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모든 돈이 깨끗하게 정리되어서 돌아올 거예요. 정수는 이미 판단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300만 원을 어떻게 보내면 되나요? 아내가 정수의 전화를 빼앗으려 했지만 정수는 피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정수의 귀에는 전화기 너머 목소리만 들렸어요. 결국 정수는 마지막 남은 돈까지 모두 송금했습니다. 총 3억 1,300만 원. 부부가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 만에 사라진 것입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으니까 내일까지 기다려주세요. 네. 내일이면 돈이 돌아오는 건가요? 물론이죠. 그럼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말하지 마세요. 평생 모은 돈이 다 어디로 간 건지 말하지 마세요. 정수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돈이 돌아와요? 그 순간 정수의 머릿속에 의심이 스쳤습니다. 정말 검찰에서 온 전화가 맞을까? 다음 날, 정수는 하루 종일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검찰 사칭 사기. 수십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니야.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똑같은 수법, 똑같은 말들. 정수는 사기당한 것입니다. 으악! 정수의 절규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남들에게 사기 조심하라고 가르쳤던 자신이 이렇게 허무하게 당해버린 것입니다. 며칠 동안 정수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보, 그렇게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아내가 방문을 두드렸지만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하지? 지역 사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명예를 중시했던 정수에게는 돈을 잃은 것보다 체면을 잃은 것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요즘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엄마가 울면서 전화했는데. 민준아,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가 사기를 당했다. 네? 사기요? 무슨 사기요?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더구나. 우리 전 재산을.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아빠, 지금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다. 정말이다. 미안하다, 민준아. 지금 당장 집으로 갈게요. 그날 밤 민준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진도 함께였죠. 아버님.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민준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왜? 아빠 같은 분이 어떻게? 명예를 지키려다가 더 큰 것을 잃었구나. 정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미영에게서도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민준이 연락한 모양이었죠. 아빠, 정말이에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화면 속 미영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미영아, 미안하다. 아빠가 왜 미안해요? 나쁜 건 사기꾼들이잖아요. 마티아스도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독일에서도 비슷한 사기가 많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가족들의 위로에도 정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은둔의 나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독서 모임도 봉사활동도 모두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요즘 어디 아프신가요? 교수님 좀 뵐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정수는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영희는 남편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자신감 넘치던 청년은 어디로 가고 늙고 지친 노인만 남은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해요? 영희가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봐요. 도서관에서 찍은 거예요. 당신 정말 멋있었어요. 정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다 내 것인 줄 알았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어요. 무슨 시간이? 난 이제 끝났어. 영희는 정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평생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이번에도 가르칠 수 있어요. 당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누가 사기당한 늙은이의 말을 듣겠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들을 거예요. 2025년 3월. 봄이 왔지만 정수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옛 제자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저 기영우예요. 기억하세요? 영우는 정수가 가장 아꼈던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지역방송국 PD로 일하고 있었죠. 영우야, 왜 왔니? 교수님, 요즘 왜 이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를 가르칠 자격도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영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검찰 사칭 전화부터 사기당한 것까지. 그래서 나는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었어. 그것보다 더 큰 건 내가 바보였다는 거야. 평생 남들에게 조심하라고 가르쳤던 내가. 영우는 한동안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응? 교수님이 당하신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야 당연히. 아니에요. 교수님이 당한 건 범죄예요. 교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범죄자가 나쁜 거예요. 영우의 말이 정수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저한테 하나 부탁이 있어요. 부탁? 저희 방송국에서 노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어요. 교수님이 출연해 주시면 어떨까요? 내가? 안 돼. 절대 안 돼. 정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조심할 수 있을 거예요. 교수님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교수님을 더 존경할 거예요. 자신의 아픈 경험을 나누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지키려는 진짜 스승으로 말이에요. 영우의 말에 정수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희야, 영우가 방송 출연을 하자고 하는데. 방송 출연이요? 사기 예방 캠페인 같은 건데. 어떻게 생각해? 아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숨어 지내는 몇 달 동안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응? 당신이 당한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범죄자가 나쁜 거지. 당신이 바보인 게 아니라고요. 아내의 말에 정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면 그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평생 가르치는 일을 해왔잖아요. 이것도 가르침이에요.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이었죠. 아빠, 엄마한테 들었어요. 방송 출연 제의 받으셨다고요? 응. 그런데 망설여진다. 아빠, 꼭 하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보는데 노인 환자분들 중에 사기 피해자가 정말 많아요. 아빠가 나서서 경험을 공유하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체면이. 아빠,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생명을 구하는 의사도 있고 마음을 구하는 선생님도 있는 거잖아요. 아빠는 지금 많은 사람들의 재산과 마음을 구할 수 있어요. 미영도 영상통화로 의견을 전했습니다. 아빠, 저도 민준 오빠 말에 동의해요. 오히려 아빠가 더 존경스러워질 거예요. 마티아스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독일에도 비슷한 캠페인이 있어요. 실제 피해자가 나와서 이야기하면 효과가 정말 크다고 해요. 가족들의 격려에 정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알겠다. 해보마. 일주일 후, 정수는 방송국에 섰습니다. 수십 년간 강단에 섰지만 이날만큼 떨린 적은 없었어요.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영우가 격려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응, 최대한 해볼게.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생을 국문학 교수로 지낸 박정수입니다.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께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정수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검찰을 사칭한 사기꾼에게 3억이 넘는 돈을 잃었습니다. 카메라 너머로 보이지 않는 시청자들을 향해 정수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이, 그 명예에 대한 집착이 저를 사기꾼의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정수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꾼은 제가 가장 아끼는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명예, 체면,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 그것들을 이용해서 저를 속였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특히 가족이 위험하다는 말에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의사인 아들, 독일에 사는 딸, 그들에게 해가 갈까봐 두려웠어요. 정수는 그날의 상황을 생생히 묘사했습니다. 사기꾼들은 제가 교수 출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명예가 실추되면 안 된다며 저를 압박했죠. 그리고 저는 그 압박에 무너졌습니다. 방송을 지켜보던 영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속았습니다.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힘이 실렸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면서 늘 남들에게 조심하라, 현명하게 판단하라고 가르쳤던 제가 이렇게 허무하게 당했습니다. 정수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아내와 상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함께 45년을 살아온 동반자인데 그녀를 믿지 못했어요. 혼자 해결하려다가 더 큰 화를 자초했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고백을 들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소중한 것을 깨달았어요. 가족의 사랑, 그리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입니다. 정수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며칠 전 제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지금 많은 사람들의 재산과 마음을 구할 수 있다고요. 그 말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는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검찰이나 경찰은 절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110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무엇보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정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고 정수는 한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교수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영우가 다가와 정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분명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는 용기 있는 고백,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고, 온라인에서도 정말 존경스럽다, 저런 용기가 있어야 진짜 선생님이다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며칠 후 정수의 집에 옛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방송 봤어요. 교수님이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교수님이 그렇게 용기 있게 말씀해 주셔서 더욱 존경하게 되었어요. 제자들의 따뜻한 말들에 정수의 마음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교수님, 다시 독서 모임 해주세요. 네, 저희가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정수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볼까? 한 달 후 정수는 다시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까요? 교수님, 요즘 사기 예방에 관한 책도 있던데 그런 것도 함께 읽어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정수는 더 이상 자신의 경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런 어느 날 민준에게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빠,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정말? 정말이니? 정수의 목소리가 기쁨으로 떨렸습니다. 네, 이제 3개월이에요. 아빠가 할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라. 정수는 새로운 생명의 소식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축하한다, 민준아. 수진이도 잘 챙기고.
네, 아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자주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정말 자주 찾아뵐게요. 민준의 약속에 정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정수에게 특별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저는 서울 시니어 대학에서 일하는 김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교수님의 방송을 보고 연락드렸어요. 혹시 저희 대학에서 금융사기 예방 특강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교수님만큼 적임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직접 경험하신 분의 말씀이 가장 진실하고 설득력 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정수의 특강 활동.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부산의 한 노인복지관에서의 강연. 여러분, 사기꾼들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압니다. 외로움, 자녀에 대한 걱정, 체면. 이 모든 것을 이용해요. 대구의 시니어 센터에서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꼭 가족과 상의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광주의 평생교육원에서 저도 속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분들이 속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2025년 여름, 미영이 깜짝 귀국했습니다. 아빠. 공항에서 딸을 만난 정수는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보고 싶었다. 저도요, 아빠. 방송 보고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마티아스도 함께 왔습니다.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그래,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 집에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준과 수진, 그리고 이제 배가 불러온 수진까지. 언니, 정말 예뻐졌다. 미영이 수진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미영이도 결혼하니까 더 예뻐진 것 같아. 오랜만에 가족 모임. 정수는 식탁을 둘러보며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모두 모이니 정말 좋구나. 아빠, 이제 자주 모일 거예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에요. 정말? 모두가 놀라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마티아스가 한국대학에서 독일 철학강의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한국에서 살기로 했어요. 정말이니? 정말? 영희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엄마. 이제 자주 볼 수 있어요. 정수는 말없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잃은 것도 있었지만 얻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2025년 가을, 드디어 민준과 수진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빠, 딸이에요. 정말 예뻐요. 병원으로 달려간 정수와 영희.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기는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이름은 뭐로 지었니? 서연이요. 박서연. 서연이. 좋은 이름이다. 정수는 손녀를 보며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비록 재산은 잃었지만 이 아이에게 물려줄 더 소중한 것들이 있었어요. 지혜와 경험, 그리고 사랑. 할아버지가 서연이를 위해 일기를 써야겠구나. 할아버지가 살아온 이야기를 담아서. 좋은 생각이에요, 아빠. 민준이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수는 이제 사기 예방 전문가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KBS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금융사기 예방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수의 일상을 따라가며 그가 어떻게 사기를 당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담았죠. 교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강연 활동을 하시나요? PD가 물었습니다. 제가 잃은 3억은 아프지만 그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촬영 중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교수님, 저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교수님 방송 생각나서 바로 끊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정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었어요. 이런 순간들이 정수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미영이 한국에 정착한 후 가족 모임이 잦아졌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정수네 집에 모두 모였죠. 할아버지, 이제 걷기 시작한 서연이가 정수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서연이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응. 서연이를 안고 있으면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서연이한테 동화책 읽어주세요. 아빠가 저희한테 읽어주셨던 것처럼. 미영의 말에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줄게. 마티아스는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한국 문화를 더 배우고 싶어요. 혹시 추천해 주실 책이 있나요? 물론이지. 내 서재에 가서 골라보자. 정수는 사위와 함께 서재로 갔습니다. 평생 모은 책들이 이제는 가족들과 나누는 보물이 되었죠. 정수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초청이 쇄도했습니다. 제주도의 한 마을회관에서 여러분, 제주도까지 와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름다운 제주에도 사기꾼들이 활동한다니 안타깝네요.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도시든 시골이든 사기꾼들은 가리지 않아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표적이 되기 쉬워요. 어느 날은 경찰청에서도 초청이 왔습니다. 교수님, 저희 경찰들도 교수님의 경험을 듣고 싶어 합니다. 수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경찰관들 앞에서 강연하는 정수. 사기꾼들의 심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들은 피해자의 약점을 철저히 연구합니다. 한 젊은 경찰관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피해자분들이 신고를 꺼리는 이유가 뭘까요?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깁니다.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의 경험과 조언을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책이요? 네, 현명한 노후, 안전한 재산이라는 제목으로 어떠신가요? 정수는 고민했습니다. 영희가 격려했죠. 여보, 좋은 기회예요. 책으로 나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6개월간의 집필 끝에 책이 나왔습니다. 출간 기념회에는 가족들과 제자들, 그리고 정수의 강연을 들었던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저도 많이 치유되었습니다. 상처를 글로 쓰는 것도 치료의 한 방법이더군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인쇄는 모두 금융사기 피해자를 위한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2027년 봄, 정수는 70세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이제 3살이 된 서연이가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우와, 우리 서연이가 할아버지를 그려줬구나. 응, 할아버지는 영웅이야. 영웅? 응, 나쁜 사람들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지켜주잖아. 아이의 순수한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미영도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저도 임신했어요. 정말? 우리 미영이도? 네, 이제 2달이에요. 정수는 또 한 번 할아버지가 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2028년 어느 날, 정수는 여전히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할아버지, 같이 산책해요. 서연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나섰습니다. 그래, 우리 서연이랑 산책하자. 공원을 걷다가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박 교수님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저희 어머니가 사기를 안 당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영희가 아침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강연 있어요? 응, 오후에 하나 있어. 무리하지 마세요. 걱정 마. 이제는 즐거워.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그 가을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여보, 무슨 생각해요?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 뭐가요? 모든 것이. 너도, 아이들도, 손주들도. 그리고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영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했어요. 진짜 영웅이에요. 영웅은 무슨, 그냥 내 경험을 나눈 것뿐이야.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오늘 MBC 뉴스에 출연 부탁드려도 될까요? 최근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수는 서재로 갔습니다. 최신 사기 수법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잃은 3억 1천만 원. 그 돈으로 수천 명이 피해를 면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지 않을까? 통화를 마친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죠. 5년 전 잃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은 지금, 그는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박정수 교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니,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한 명이라도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박정수 교수가 바라던 것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